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셨듯이 양평자유 발도루프 미술교사 정효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햇살 아래 어린이집 부모님들과 오늘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까 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유아에게 습식 수채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앞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또 상급 과정까지 가게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또 그 습식 수채화를 그렸던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습식 수채화는 일단 이제 제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근데 그림을 보면 그냥 좀 좋아요. 그죠? 아름다웠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조금 출렁거리거나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할 때보다 색을 통해서 그 투명성에 의해서 흘러가는 듯한 그 느낌이 나에게 이렇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식 수채화를 아이들이 하였을 때 어떤 점에서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습식 수채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형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이가 나무를 그려요. 그런데 나무를 그리는데 끝선을 따라서 똑같이 나무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묘사를 하고 어른들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를 보고 또 따라서 그려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라난 아이들과요. 형태는 없지만 그냥 내가 들판에서 나무와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있었고 나무를 끌어안아서 그 냄새를 맡았고 그 나무가 옆에 있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옆에 항상 있었던 그 나무를 젖은 종이에 그리기 때문에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색으로서 그 색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질과 그 색의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느낌으로써 그냥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나의 체험에 의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인 아이들로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본성을 끌어내어 그냥 색으로 만나면서 즐겁게 놀이하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색으로서 형태보다는 색으로서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햇살 아래 어린이집에 처음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함께 사귀어야 하는데 사귈 때 이제 아이들이 다가와서 너는 어디 사니? 넌 뭘 좋아하니? 무슨 음식 좋아해? 너 이름은 뭐야? 라고 외우고 열심히 듣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너는 음식 이거 좋아하고 어떤 아이였고 뭐뭐뭐 어디 사는 아이지? 라고 하는 친구들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주 신나게 놀아요. 우리 친구 할래? 그럼 무슨 놀이 할까? 그럼 우리 함께 놀자 이러고 신나게 하루 종일 너무나 즐겁게 놀아요. 이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 느낌 그것으로만 충분하게 아주 신나게 놀았던 아이들은 누가 저에 대해서 더 저의 본질이나 본성이나 나만의 어떤 고유성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저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더 저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함께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써 본성을 보호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습식 수채화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놀이 형식처럼 스며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또 자연은 시시각각 변해요. 하나도 고정되거나 똑같은 색이나 똑같은 느낌이 없는데 그러한 막 변화하는 움직임이 젖은 종이의 색 또한 빨간색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 빨간색 그 자체가 아니라 물에 의해서 막 움직이면서 변해가는 그 색은 약간 붉은색이 되었다가 주홍이 되었다가 느낌이 퍼지면서 아주 흐린 색이 되었다가 어느 하나도 옆에 있는 친구와 똑같은 색이 아니고
어느 하나도 남들과 같은 색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창조가 된 재창조가 일어난 나만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색들이 또 친구 색을 만나면서 다른 색들을 만나면서 또 마술과 같이 다른 빛깔의 색으로 막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고정된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느낌으로 나만의 것을 내 상상력을 더해서 나의 고유성, 나의 특질, 나의 본성, 정말 나의 것으로 함께 훅 들어가서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식투체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였을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느낌 거기까지이지 이 그림이 어떻고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되고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 그림이고 이건 못 그린 그림이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식투체를 함께 할 때 아이들과 굉장히 즐겁고 편안한 환경이 마련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유아는 강력한 모방의 시기로서 선생님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림을 즐기고 있고 그림을 그릴 때의 느낌, 그 모습, 뒷모습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그림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온기 있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그림입니다. 아이들의 자연에서 놀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하늘빛에 저기 멀리 끝까지 있을 때 색깔이 조금 변하면서 푸른빛이 하늘빛을 막 끌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빛처럼 막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하늘에서 점점 진한 파랑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신나게 놀면서 섞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색으로서 화지에다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습식투체하고 이 물감이고 젖은 종이에 그리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좀 꽃이 되는 것, 내가 어떤 꽃인지 아는 것이라고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같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노래는 부모님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참 예쁘다. 누구 꽃은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네. 또 하나 피어납니다. 우린 예쁜 꽃. 하늘 천사가 내려왔어요. 피어납니다. 너는 예쁜 꽃. 하늘 천사가 내려왔어요. 피어납니다. 나는 예쁜 꽃. 하늘 천사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꽃이 되는 거라고 제가 비유를 한 이유는 내가 유난히 마음이 끌리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정이 가는 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꽃을 내가 들꽃인지 장미 아주 화려한 장미인지 아니면 수선화인지 코스모스인지를 아는 것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길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장미인데 들꽃을 너무 부러워하고 들꽃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내가 장미 같은 사람이고 나는 장미를 원했고 장미같이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고 그 몰입이 계속 재미있게 놀이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성장의 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게 와닿았는데요. 몰입을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나만의 특질과 어떤 고유성을 잘 알기 때문이고
그런 고유성과 나만의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 내 안을 잘 들여다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길로 아주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것, 재미있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때 옆에 있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것이 발도르프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알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도르프 미술 교육에서는 또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것 역시 처음에 습식수채화를 영혼의 특질, 내 영혼의 고유성, 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푹 계속 적시면서 가지만 단계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학년별로 에포크 수업과 연계가 돼서 그 학년에서 아이들이 주기 집중 수업으로서 하는 것들을 미술 수업에서 같이 예술 작업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단계 올라가는 그 수업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즐겁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요. 그 초등교육과 상급 과정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조금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가지고 왔었어요. 뒤쪽을 한번 봐주시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세계 본성으로서 세계 느낌으로서만 충분히 만나요. 그래서 파란색, 노란색 그것을 충분하게 그렸다면 그 다음에는 색들이 서로 만나고 그 색에서 나오는 색감, 화음, 그 다음에 그 색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다가요. 어떤 이제 형태들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젖은 종이의 물성을 가지고 만나는 그림들은 형태를 아주 정확하게 나오게 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소에 대해서 그린다고 하면요. 그 소에 꿈뻑꿈뻑하면서 느릿느릿 걷는 그 소의 느낌, 그 색, 그리고 소가 있는 공간의 그 대기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색으로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한 3, 4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제 내가 알아오던 나의 영혼의 세계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고 바라보는 시기로 그때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그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느낌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6학년으로 가게 되면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그 느낌들을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학년이 되면 색이 많고 영혼의 분위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정말 내 안에서 엄격해지고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객관적인 사물인가를 보기 위해서 소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료가 콘테, 연필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선과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정확한 내 안의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 나가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습식수채화는 나의 느낌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행복함을 한번 떠올려 보자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아이들이랑 다 같이 어딘가를 막 우르르르 매일 갔어요. 아침 일찍이요. 왜냐하면 많이 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랑 우르르르 막 갔어요. 근데 가는 데는 아주 큰 개울이 있었고요. 너무나 얕은 개울이었기 때문에 발목 정도까지밖에 물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징검다리가 있었고 그 돌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갔었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집에 가야 될 때 집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우르르르 막 오는데 이제 엄마께서 저녁 먹을 때까지는 꼭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안 되니까 막 긴장감을 가지고 총총총총 빨리빨리 가면서도 왠지 그 느낌이
중간에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막 물 하나하나 은빛으로 비치고 그 다음에 막 어둑어둑 약간 그 붉은빛으로 색이 막 어우러지고 이러한 느낌을 보면서 총총총총 빨리 가야 된다는 그 긴장감 속에서 발을 하나 딱 멈추고 저 멀리까지 좀 보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 놀았던 친구들의 얼굴, 그 느낌 이러한 것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그때 그 느낌 자체는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스며들어 있는 그 느낌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느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복하다는 그 느낌은요, 또 이라는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자 라고 했을 때 역시 그리움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그 행복했던 자연과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고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감정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발도르프 교육은 계속 단계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시선을 멀리 보고 아이들이 정말 되어 있는 어른, 성장하는 어른, 그리고 발을 단단하게 땅에 딛고 있으면서 나의 고유성이 뭔지,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디인지를 알고 자신감 있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때 옆에서 담임교사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함께 같이 있어주는 그러한 것이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양평자유학교에서 최근에 양평자유학교에서 자유의 철학 책이 박계현 선생님께서 다시 새롭게 책을 내시고 학교 영어 선생님과 함께 내신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자유의 철학을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부분 중에서 알미라는 게 아름다움이 알미고 그 암 중에서도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었어요. 저는 그림을 전공했고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었고요. 그걸 해결하기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되게 알아가고 싶어 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이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가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호기심이나 암이라는 것이 너무 내 분야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닐까, 전체적인 걸 내가 못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암 중에서 나의 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그 호기심이라는 게 어떤 그 고차적인 세계로 가기 위한 고차적인 세계의 인간이 되기 위한 그 자연스러운 그 동적인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공부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정말 그런 통합적인 알에 의해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 양평자유학교가 박계현 선생님의 깊이 있는 알에 의한 강의로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이런 발도르프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와 이러한 그 먼 지점들을 좀 보면 이런 습식 수채화에서의 그 즐거움, 놀이로서의 푹 빠질 수 있는 이러한 느낌들이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색을 그러면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 색을 제가 따라드리고 그 색깔 중에서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노란빛이라면 빛으로서 막 내달리면서 저 도화지 끝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파란빛이나 빨간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로 이렇게 만나가면서 색의 변화를 한번 이 화지에서 우리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통에 물 받아오시거나 잠깐 일어나셔서 이제 도구 준비하실 분들은 도구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폰지를 물통에다가 담궈주세요. 그리고 꼭 짜주세요. 꼭 짠 다음에 물이 있는 종이를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끝쪽으로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물기가 없어지고 종이가 물이 많이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부분이 좀 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열어서 그 밑에 부분이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물을 묻혀서 화판에다 물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가장 들어온 색, 어떤 색이 가장 떠오르고 어떤 색을 먼저 시작하고 어떤 색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렇게 붓을 담궈서 붓은 한 여기 20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릴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이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궁금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젖어 있는지, 물기가 많이 빠졌는지, 물기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색을 한번 쿡 찍어서 이 색으로 여기저기 데려다 줄 거예요. 먼저 저는 노란색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는 조금 조심조심 시작을 해서 옆으로 색깔을 붓이 지금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크게 옆으로 가보고요. 이렇게 계속 한 가지 색을 시작을 해서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자, 한 가지 색으로 쭉 여기저기 색을 여행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다른 색들, 내 마음에 들어오는 다른 색으로 주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중간에서 시작해서 퍼져도 되고요. 다른 색깔과 한번 만나볼게요. 자, 하시면서 이제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색 해서 물감 접시 5개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색으로 다 한번 만나볼게요. 자, 다 그리신 분들은 여기 끝에 붓 D를 해서요. 이 딱딱한 부분으로 내 사인이나 이름을 이 끝에 써주세요. 친구처럼 색을 오늘 만나봤으니까 오래 하지 않고 이제 손 떼실 분들은 떼시고 그다음 저 뒤편으로 그림 가지고 가서 그림 내려놓으시고 화판은 다시 가지고 오세요. 처음에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색깔이 오늘 좀 나한테 가장 느낌이 들어오고 좋았던 색깔 있으세요? 네. 겨자색. 아, 네. 황금노랑 겨자. 네. 네. 그리고 또 색. 네. 파란색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도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그죠? 바쁘셨죠? 그리고 딱 여기 앉으니까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이 화판 앞에 앉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 동양화인데, 동양화 시작하기 전에 먹을 갈거든요. 그럼 먹을 갈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고요히 나만 좀 시작을 한다, 마련을 한다는 의미가 먹을 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습식수채화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서 여기 앉으면 조금 나한테 집중하고
나랑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랑 만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형태나 다른 무엇을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색으로서 만난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 색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나의 고유성이나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성격, 고유성, 나만의 것들. 근데 그런 느낌이 색도 자신만의 어떤 느낌이 있고 그 느낌으로써 만나가면서 다른 색들과 또 섞여서 또 다른 느낌으로 가고 또 다른 변화가 가고 움직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단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창조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막 열리는 그러한 느낌이 색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빛이 팍 퍼지는 듯한 저기 끝까지 내달리고 아주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노란색이고요. 파랑은 왠지 이렇게 내면으로, 내 안으로 이렇게 고요히 들어갈 것 같고 내가 뭔가 집중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차분하게 할 때 파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빨강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요. 막 신나고 뭔가 아주 강렬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빨간색으로 이제 그리는 것들이 왜 불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탁탁 튀는 그런 느낌 그러한 느낌의 빨강이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면 왼편 네 맞아요 이렇게 딱 집어주셨는데 저 느낌이요. 그런 빨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아주 생동감 있고 탁탁탁 튀는 듯한 그런 아주 신나는 빨강이 빛이 있는 노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자고 하고 나는 너의 그런 빛남이 너무 부러워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노랑은 나는 너의 그런 불타는 빨강이 너무 부러워. 그런 빨강은 자신의 불타는 느낌을 조금 나눠주고 노랑은 자신의 빛남을 조금 나눠주고 그러니까 주홍이 되면서 주황이 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색깔이 연결되면서 다른 느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노랑이 이렇게 봤더니 저기 밑에 파랑이 쫙 깔려 있어요. 파랑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파랑아 내가 널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노랑이 얼른 파랑을 그냥 꽉 껴안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파랑이 아주 싱그러운 초록이 돼서 자연의 느낌으로 나무의 느낌으로 초록으로 변했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고유의 색들이 갖고 있는 느낌을 선생님은 옆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느낌으로써 변화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시간이 또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열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색의 어떤 본질이나 색채에 관한 느낌은 이제 차근차근 다가가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그냥 나한테 들어온 그 색의 느낌을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내가 느꼈던 노랑, 내가 느꼈던 빨강. 그리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슈타이너가 색채의 본질, 또 게테가 색채론에서부터 그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잘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게 세계로 계속 다가가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학교에 또 박교연 선생님 강의 이렇게 찾아보시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차근차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아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요. 정말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놀면서 그렸던 것들을 옆에서 교사는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즐겁게 이거 뭘까? 즐겁네. 어떤 느낌이네. 이 정도로만 하면서 아이들은 색에서 고유의 본성을 느끼면서 이것저것 찾아가는데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때 그 세상의 변화라든지 움직이는 여러 가지 다른 창의적인 것들로 고정되지 않고 막 열려서 너무 크게 벌려지는 그 세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이미 체득되고 뭐라고 얘기하거나 배우거나 그것에 대해서 글로 쓰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체득되어 내 몸에 있고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느낌들을 같이 그 다음에는 단단하게 꺼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흡식수채화 시작하기 전에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다시 우리 시작을 한번 두 번째 그림을 해볼게요. 고요히 붓을 들고 세계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멋지게 엮어진 색들을 바라봅니다. 고요히 색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깔 만나는 그 시인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제가 좀 크게 먼저 할게요. 색으로 가득 차 밝게 빛나며 저기에 놀라운 빛의 다리가 놓여있네. 빨강과 주황, 노랑과 초록.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고운 빛깔이여라. 파랑과 남색 그리고 보라까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걸쳤네. 이게 이 시가 아마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색깔을 만나는 그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작업은 제가 전래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떠오르는 것들 중에서 그림으로 표현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춤추는 소나무와 말하는 꾀꼬리 이야기예요. 춤추는 소나무하고 말하는 꾀꼬리가 있는데요. 옛날에 금강산이 훤히 보이는 어느 마을에 3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어머니는 아주 고약한 심술을 갖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집을 비우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구박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저기 멀리 가면 금강산에 춤추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와 말하는 꾀꼬리가 있으니 그 둘을 데리고 오거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오빠 둘은 집을 나가서 찾으러 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들은 다시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막내는 오빠들을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다 털어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막내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막내가 아빠가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다. 내가 오빠들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와요. 어디 가서 그 춤추는 꾀꼬리,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길을 막 가다가 하얀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하얀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는 이 막내에게 춤추는 소나무와 말하는 꾀꼬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오솔길로 쭉 가서 저기 끝까지 가면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떠나려는 막내에게 그런데 가다가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봐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내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속 찾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뒤에서 오빠들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지만 막내는 어둑어둑한 산이었고 무섭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다음에 눈을 찔끔 감고 두 귀를 틀어막은 다음에 앞으로 막 내달렸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고 내달려서 저기 끝에까지 갔더니 정말 춤추는 소나무와 말하는 꾀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춤추는 소나무와 노래하는 꾀꼬리는 생각보다 너무 멋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멋진걸?
하고 주변을 봤더니 바위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그 바위는 사람 모양이었고 사람이 바위가 된 것 같은 거를 짐작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꾀꼬리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바위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바위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꾀꼬리는 샘물을 바위에 떨어뜨리면 다시 사람으로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막내는 오빠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샘물을 떨어뜨려서 다 구해주고 나서 오빠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꾀꼬리가 나 여기서 너무 외롭고 심심했는데 나도 데리고 가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꼬리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꾀꼬리는 소나무의 한 가지를 가지고 가지도 같이 가자 해서 둘을 데리고 오빠들이랑 집에 오게 돼요. 집으로 돌아온 오빠들과 막내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이야기를 다 하게 되고요. 아빠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새엄마를 내쫓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지 하나를 가지고 온 소나무를 심었더니 정말 멋진 소나무가 다 컸고요. 그래서 그 춤추는 소나무와 말하는 꾀꼬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막내는 아빠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도 용기를 가졌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할 것이다. 오빠들을 만나겠다라는 용기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구해냈죠. 아마 생각해보면 나도 어떤 선택이나 용기를 가지고 했던 일 중에서 지금의 굉장히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뿌듯하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잘했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나한테 떠오르는 부분을 오늘 그림으로 두 번째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로로 그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 그리셔도 돼요. 다 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오른쪽 끝에다가 내 사인을 붓 뒤로 해서 사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 그림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두 번째 그림도 저쪽으로 옮겨서 우리 함께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조금 가질 것 같아요. 오늘은 색이 스며드는 거 그냥 한번 만나보는데 조금 친숙하게 그런 느낌으로 만나보는 거까지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려놓고 그냥 그림이 할 때마다 틀린 그림이거든요. 지금도 막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드리고 바로 끊고 다음 그림 그리고 하는 이유도 너무 많이 그리고 또 만지고 하다 보면 뭔가가 또 다른 느낌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그냥 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젖은 종이에다가 나랑 만나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서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면 색으로서 만났고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수치수치화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붓이 여기저기 색깔을 데려다 주고 있는데 이 붓의 마음은 굉장히 선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시켜주면서 끝까지 여기저기 데려다 주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선한 마음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림 저쪽으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이들과 이제 만나면서 미술 수업에서 예술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랑 조금 이제 오래 만나야지 이제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술가가 되는 방법은요,
발도르프 미술도, 발도르프 교육도 사실 모든 것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 예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것을 힘들게 막 지식을 머리에 막 이렇게 꽂아 넣으면서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쉽게 즐겁게 나한테 스며드는 방법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아이들의 체화되면서 내면에 단단하게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가가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그림을 보고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그림으로써 느끼고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렇게 되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죠. 나의 긍정적인 면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의 그림을 굉장히 친구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친구의 그림도 가장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먼저 일찍부터 예술가가 되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술가가 되는 건 뭘까?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뭘까? 이렇게 차근차근 가겠지만 내 주변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또 나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잘 꺼내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 그리신 분들은 저쪽으로 옮기셔서 조금 그림 마르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